국제에너지기구가 탄소 배출 제로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기술로 꼽은 것은? 일론 머스크가 상금 1억 달러를 건 이 기술은 바로 CCUS 탄소 중립의 핵심 기술 넥스트레벨 CCUS 권희균 단장님과 제대로 벗겨봅니다. 오늘 CCUS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저는 1일 MC 수소 글로벌 그룹 박정열 매니저입니다. 오늘 CCUS에 대해 알려주실 전문가 권희균 단장님과 CCUS와 환경에 관심이 많은 구혜지 구도연님을 모셨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카본 캡처, 스토리지, 유틸리제이션을 줄여서 부를 때 CCUS라고 하는 것인데요. 산업화 이후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도 변화,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지구 생태계에 위기를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퍼졌고 이후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접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대부분의 이산화탄소가 사실은 땅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땅 속으로 영구히 격리하는 그러한 저장 기술 등등을 통해서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막아보려고 하는 기술이 탄소 포집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출연자분들이 CCUS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OX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CUS는 완성된 기술이다. 답변해주세요. 그렇지 않을까?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정답이 다른 네, 정답이 완성된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완성도는 상당히 높은 기술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완성도가 높다는 이유가 바로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기술이냐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질문 하나 역으로 해볼게요. 자동차 기술은 완성된 기술인가요? 저는 아직은 미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완성된 기술 같다. 우리가 자동차 막 타고 다니는데 라고 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그 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는 완성되고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여 개의 프로젝트 현장에서 이미 상용화된 기술은 맞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그 사업을 할 만큼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CCUS가 전혀 상용화 수준까지 가지 않은 기술이라는 그런 오해가 사회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CCUS는 탄소 중립이 시작된 2000년대 등장한 기술이다. 답변해주세요. 최근에 주목받는 기술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된 기술이라 생각해요. 네, 이번에는 X를 드신 분이 정답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CCUS 기술이 오래된 기술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적용한 것은 오래되지 않아서 굉장히 신기술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천연가스를 높은 가격에 좋은 품질로 팔기 위해서 CO2를 분리하는 차원에서 포집 기술이 시작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던 거죠. CO2를 땅속에 주입하는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CO2 EOR, CO2 플러딩 EOR을 시작한 것이 1970년대니까요. 포집 기술과 저장 기술이 딱 접목돼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CCS 기술로 이렇게 다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CCUS 기술이 왜 지금에서야 더 중요해졌는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방법은 전통적으로 화석연료의 연소를 기준으로 연소 전, 연소 후, 연소 중 포집 기술 이렇게 연소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사용하고요. 포집 방식에 따라서 습식, 건식, 분리막, 매체 순환 이런 형태의 기술적인 분류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주입하게 되면 압력이 좀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서 땅속이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잘 넣을 수도 없고 잘 관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땅속에 주입한 CO2가 잘 들어가는지, 누출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하는 CCUS를 마무리 짓는 기술로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신부지층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저장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깊이면 신부지층일까요? 아무래도 아주 깊어야 될 것 같은데 해저 한 800m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공부한 것처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완벽하게 정답이 아닌 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층 그리고 그 위에 수층까지를 합쳐서 한 800m보다 깊은 곳에 저장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신부지층입니다. 이산화탄소가 깊은 데로 가면 그 지금 끈적임 정도는 사실 기체에 좀 가깝고 밀도는 액체에 가까워서 많이 들어가는데 잘 들어가는 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초임계 조건을 갖출 수 있는 한 800m에서 한 3km, 아주 깊이 봐도 5km보다는 얕은 지층을 대상으로 CCS 저장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CCU, CO2를 활용해서 어디에 쓰는지는 알고 계세요? 저는 최근에 기사를 하나 본 것 같은데 포집한 탄산으로 콜라에서 실제로 콜라를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이산화탄소를 그 자체로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산화탄소를 음료나 또는 식품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에서 광합성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주입하기도 합니다. 또 굉장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땅속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석유가스를 더 많이 뽑아내는 석유 증산 부분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다른 물질, 메탄올, 일산화탄소, 폴리카보네이트, 폴리우레탄과 같은 고분자 화합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화학적 전환 공정이 대표적인 전환, 컨버전 공정이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이 생물학적 전환입니다. 미세조류라든가 여러 가지 생물학적 작용을 통해서 유의미한 연료로 활용하거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도 있어요. 하나 더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 광물 탄산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업부산물, 여러 가지 물질들과 이산화탄소를 반응시키는데 탄산화 과정을 통해서 탄산칼슘, CaCO3, 석회석 원료, 시멘트, 골재의 연료가 되는 것, 원료가 되는 그런 물질들을 만드는 것도 대표적인 활용인 거죠. 네, CCUS 기술로 얼마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그냥 평균적으로 국제사회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약 15% 내외를 CCUS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저장소가 열악하죠. 왜냐하면 국토 면적이 적은 국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0% 내외의 탄소 중립 목표량을 갖고 있습니다.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외 감축 사업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호주, 북미,
중동, 유럽까지 갖고 가서 묻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기획되고 있고 그것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향후 트랜스포테이션은 CO2 캐리어, 전용 수송 선박 기술이 아마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CCUS가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CCS 기술이 온실가스 감축이 목표가 아니라 화석 연료를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개발하려는 그린의 가면을 쓴 워싱이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기조가 만들어진 이후에도 CCS 사업이 더 확산되고 있고 더 처리 용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산업계에서 포지번으로 확대되고 있고 다변화되는 경향을 볼 때는 사실은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는 좀 진실된 노력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소를 이제 포집하게 되면서도 또 다른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혹시 없을까요? 문제라기보다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를 화학적으로 분해해야 되니까요.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감축 효과를 계산합니다. 100톤을 감축했는데 그 100톤을 감축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였고 거기에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5톤의 이산화탄소가 나왔다면 총 감축한 양이 100톤인데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5톤을 빼고 95톤만 감축한 걸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차감량을 줄여가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현 단계에서의 비용 문제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적 제도적 지원 제도라는 것이 적용될 수도 있고요. 수익 구조를 이루는 부가가치라든가 또는 탄소 가격 자체가 변동될 거고 향후에 우상향하면서 탄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요. 시장이 팽창되면서 처리 비용이 낮아지는 그런 효과도 생각해야 된다면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 CCU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조금 더 도전적으로 기술 개발, 상용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CCU는 언제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전환 공정이 다 다르고 들어가는 물질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는 에너지도 다르고 그러니까 경제성을 확보하는 시점이 제품마다 다 다를 겁니다. 메탄올이나 일산화탄소, 건설 소재, 또 시멘트 양생, 개미산 등등의 유기산 이런 큰 품목 중에서 한 7, 8개 품목은 상용화에 근접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CCUS 기술에 저희 회사도 투자하고 있는데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수소와 CCUS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CCUS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여도 목표가 10%인데 그거에 5%만 CCUS가 기여한다고 해도 그 시장 규모는 엄청납니다. 몇십 조, 몇백 조를 넘어가는 그러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어서 블루수소와 CCUS의 시장은 굉장히 개별적으로도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CCUS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포집 분야의 비용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배출원에서 나오는 배가스에서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리고 성분 압력 이런 것들에 의해서 포집 비용이 결정되거든요. 블루수소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CO2가 포집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압력과 배가스 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추진하는 CCS 대규모 프로젝트의 상당수의 포집원이 그래서 블루수소입니다. 블루수소와 연계된 CCUS는 하나의 굉장히 새로운 산업 모델 발전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단장님께서 SKENS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CCUS는 기술자들만 관심이 있다, 연구자들만 관심이 있다라는 평가를 들어왔는데 SKENS와 같은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CCUS는 현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SKENS에게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진짜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습니다. CCUS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제라고 느꼈습니다. 네, 오늘 권희균 단장님을 모시고 CCUS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